이 PLC라는 거는 산업용 컨트롤러입니다. 산업용 컨트롤러인데 뭐 명칭으로는 뭐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의 각 앞자를 따서 PLC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전력선 통신,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 뭐 이것도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하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이런 이제 수동 작업이 있으면, 이런 수동 작업이 이제 생산성이 별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동화 장비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런 동작이 나오도록 기계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를 만들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제어를 하는 거, 이게 이제 PLC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즘 같은 경우는 터치도 기본적으로 달아서 활용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서브 모터 위치 제어를 해가지고 이러한 공정이 나오게끔 장비를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보통 이런 컨트롤 판넬을 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이 부분에 이제 PLC가 있는 거고, 기타는 이제 배선들 한 거고, 뭐 마그네틱 코일이나 릴레이 등등을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아니면은 이제 위치 그 서버 앰프나 이런 것들도 요 제어반에 설치를 보통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넣으면 기계 장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도록 하는 거, 요게 이제 PL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장비가 그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요 앞에 요 부분이 PLC고요. 요거는 이제 터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이 공급되고, 공급된 물품을 센서로 금속과 비금속인지를 구분을 한 다음에 여기 요게 이제 위치 결정 모듈 서버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물건을 이송시키는 그러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디지털 인아웃 신호 먼저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시면 여기 있는 서버 앰프의 위치 결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고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PLC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앞에 PLC가 있죠? 전부 다? 전원은 키셔도 되고 좀 이따 키셔도 상관은 없고요. 앞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PLC가 있는데, PLC 메인 전원이 이겁니다. 메인 전원을 켜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원을 메인 전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PLC만 원래는 이제 대리점에서 미쓰비시 대리점이나 이런 PLC를 판매하는 데서 팔죠. 그래서 이제 PLC가 이거는 이제 글로파 PLC입니다. 글로파 PLC인데 뒤에 있는 걸 이제 보통 베이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컴퓨터의 마다보드 같은 거, 메인보드 같은 거, 그 메인보드에다가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CPU, 입출력 기기, 기타 특수 기능을 갖는 그런 모듈들을 여기에다가 꽂게끔 돼 있어요. 별도로 사서 부착도 시키고, 아니면 이제 필요한 것들을 뭐 이렇게 필요하면은 사서 부착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CPU 모델에 따라서 이 메인보드를 늘릴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GM4 계열인데 최대 이제 요거를 추가해서 총 4단까지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러분이 쓰는 Q 시리즈도 7단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따 매뉴얼 보고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파워입니다. 파워인데 기본적으로 220V가 공급이 되고요. 220V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보드나 CPU나 입출력 기기들은 내부적으로는 5V 또는 3.3V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원을 여기 있는 파워 서플라이가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파워 서플라이 옆에 있는 게 CPU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CPU 모듈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Q 시리즈고요. 미쓰비시사에서 나오는 시리즈 중에 가장 보편화되게 사용하는 중형급 PLC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보다 좀 작게 나온 소형 PLC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소형 PLC가 FX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FX 시리즈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제 Q 시리즈가 있는데 Q 시리즈가 되게 이제 모델이 좀 다양하죠. 그냥 Q&A 모델도 있고 QH 모델도 있고 QU 모델도 있고 QV 모델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모델 나온 게 I 시리즈가 또 따로 있고요. 근데 지금 많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Q 시리즈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Q 시리즈 중에 숫자가 이제 00부터 시작을 하는데 00부터 6월만큼까지 쭉 있어요. 있는데 숫자가 크면 커질수록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메모리 용량도, 내부적인 메모리 용량도 좀 크고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사용하는 명령이나 이런 건 큰 차이는 없는데 속도가 빨라지고 메모리 용량이 좀 커진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접점 횟수가 좀 많아진다. 이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Q03 금성 모델입니다. Q03 UD2 모델인데 끝에 E자가 붙은 모델들이 이더넷 포트를, CPU 모델 자체에 이더넷 포트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 없는 것들은 USB나 아니면 RS232, 요새는 이제 RS232는 거의 안 쓰고 컴퓨터에 USB 단자에서 PLC에 USB 단자가 있어서 USB로 보통 다운로드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보시다시피 USB 단자도 있고요. 이더넷 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사용이 가능한데 접속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는 다 이더넷으로 현재 구성을 해놨어요. 구성은 PC가 이렇게 PC 1번이 있고 PC 2번이 있으면 가운데 장비가 있잖아요. 가운데 PLC가 있으면 여러분들 책상 밑에 허브가 있습니다. 여기 허브 있습니다. 허브가 있어서 이 허브에 PC 1번도 물려 있고요. PC 2번도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브에서 PLC도 엮여 있고 허브에서 옆에 달려 있는 HMI도 물려 있어요. HMI는 세 개 다가 이렇게 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PC 1번에서 PLC, HMI 다 접속이 가능하고 PC 2번에서도 HMI와 PLC를 다 접속이 되게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이더넷을 사용을 해서 이따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거고요. 커버를 여기 뭐 이렇게 풀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당기셔도 되는데 위에다가 숟가락 넣고 당기셔도 이렇게 열립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시면은 중간 여기는 이제 메모리 슬롯이 되겠고요. 추가로 이제 메모리를 추가해서 사용할 경우 메모리 슬롯이 되겠고, 그 밑에 보시면 레버 하나가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여기 레버 하나 있죠? 근데 여기 위에 보면 런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럼 PLC가 지금 CPU가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에서는 연산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레버를 가운데로 이렇게 딱 당기시면은 런에 불이 꺼집니다. 되셨나요? 그거 가면 CPU가 서 있는 거예요. 어떠한 연산도 하지 않고 그냥 스탑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레버를 왼쪽으로 2초간 정도 당기시면은 이렇게 깜빡깜빡 하다가 꺼져요. 이게 꺼졌을 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램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클리어를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프로그램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 롬에 있던 메모리를 램에 올렸는데 이거를 클리어 시키는 거. 이거 껐다 키면 다시 롬에서 불러드립니다. 그런 그 기능을 가진 레바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설명드렸던 USB 단자, USB 단자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터넷 포트가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다? 전부 다? 네. 그리고 이 CPU 자체에 안에 시계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시계도 내장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데 프로그램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전기가 나갔다고 해서 뭐 프로그램이 날아가거나 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자체에도. 배터리가 어디 있냐면 이 밑에 쪽에 있어요. 밑에 쪽인데 지금은 안 보여요. 여기
손가락 집어 넣어 보시면 뭐 이렇게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살짝. 이거 이렇게 열면은 거기 새끼 손가락 반만한 3.3V짜리 배터리가 있습니다. 보통 전원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3년 정도 쓴다고 하고요. 전원이 계속 켜져 있으면 조금 더 오래 쓰고요. 근데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가 없다고 동작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전원이 나갔을 때 이 안에 시계가 있는데, 우리 컴퓨터도 전원 껐다 켜도 시계가 그대로 저기 동작이 되잖아요. 시간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얘도 이제 똑같이 안에 이제 RTC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런 메모리 유지용으로 그 배터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족하면 알람 신호가 뜹니다. 배터리 갈아달라고. 예, 우리 깜빡이거나 여기 지금 보시면 BAT 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BAT 점. 배터리가 약하면 거기에 이제 깜빡거리면서 배터리 갈아달라는 메시지를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신호가 뜨면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CPU 외형은 설명을 드렸고요. 에러, 만약에 프로그램에 에러가 있거나 전체적인 뭐에 문제가 있으면 에러가 깜빡거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뭐 제대로 동작이 안 된다, 그럼 일단 CPU 겉에부터 딱 보시면 됩니다. 겉에를 보시고 녹색 불이 아닌 뭔가 깜빡거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런을 이렇게 레바를 돌리면 런에 불이 그냥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레바를 런에다 놓으시면 이 레바를 런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 런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불이 안 들어와 있거나 깜빡거리거나 이러면 안 될 때 일단 보시면 이제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모듈이 이제 입력 모듈입니다. 입력 모듈. 우리 컴퓨터로 따지면 키보드나 마우스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모델 네임을 보시면 QX80이죠. 그래서 QX80 모델이 두 개가 있고요. 근데 요거 하나에 스위치 16개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스위치 16개를 연결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출력 모듈인데, 이제 컴퓨터의 모니터나 프린터에 해당되는 거. 근데 여기에는 이제 램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램프나 솔레노이드 밸브나 뭐 모타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릴레이 타입이기 때문에 AC를 써도 되고 DC를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뭐 아무거나 연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종류에 따라서는 그 DC만 연결되는 기기가 따로 있고 또 AC만 연결되는 기기가 따로 있는데, 릴레이 모듈이라서 AC, DC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6개의 램프나 솔레노이드 밸브를 연결할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총 16개의 램프나 모터 등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모델은 통신 모듈입니다. CC링크 통신 모듈이고요. 이거는 시간이 되면은 저기 만약 이달 말에 뭐 다시 교육이 되면 아마 그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설명이 되면, 아니면 시간이 나오면 내일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는 게 여기에는 이 모델이 그 위치 결정 모듈입니다. 위치 결정 모듈, 서버 모듈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단위까지 위치를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앞에 있는 기본 입력 모듈과 출력 모듈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셨다고 하면은 뒤에 있는 위치 결정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스위치나 램프만 가지고는 위치 결정 모듈 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여기 있는 터치도 그냥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요즘은 스위치나 램프를 쓰는 케이스보다는 터치를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터치를 주로 이용해가지고 작화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지금 여기 돼 있는 거고요. 그 방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요 입력 모듈. 근데 입력 모듈은 여기 교육장비 제작업체가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기판을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원래는 연결해 놓은 거고, 이러한 기판이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는 있지 않고 여기 그냥 이렇게 스크류 볼트만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선을 따서 이렇게 선 따가지고 여기다가 스위치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컴 단자에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이렇게 연결하는, 원래는 이렇게 실제 결선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장비 제작사가 일을 좀 편하게 빨리 제작을 해야 되니까 PCB 기판 작업을 한 거죠. PCB 기판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쉽게끔 직접 결선을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기기 파손 오염도 있고 해서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16개가 있거든요. 확인되셨습니까? 여기 뭐 X0부터 XF까지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X00부터 X0F까지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여기에서 기판으로 연결된 16개의 접점이 이쪽 배선을 통해서 이 뒤쪽으로 옵니다. 여기 있는 배선을 통해서 이 뒤쪽으로 커넥터가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에 1대1로 매칭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매칭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6개의 접점이 또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16개의 접점에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배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직접 여기다 연결하면 이제 기기 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명 바나나 잭이라고 부른다. 이 잭을 바나나 잭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나나 잭으로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다 1대1로 매칭을 해놓은 거고 출력 모듈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디지털 아웃풋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총 16개가 이렇게 이 모듈이랑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16개의 접점도 이쪽으로 이렇게 16개가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원래는 이제 현재 현장에서는 여기다 직접 결선하셔야 돼요. 하고 관자재 터미널 물려가지고 직접 결선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장 환경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제 여기는 바나나 잭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결선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이 부분에다가 스위치를 연결을 하고 그 전원을 써야 되니까 DC 24V 전원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SMPS라고 하는 그 AC를 DC로 바꿔주는 SMPS 모듈 24V DC 전원입니다. 24V DC 전원 걸어주고 이렇게 실제 배선을 하는 거고 요 실제 배선한 거를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실제 요 입력 모듈의 내부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회로는 밖에서 여러분들이 요까지만 구성을 하면 실제 안에는 이렇게 포토커플러라는 게 있어서 스위치를 누르면 안에 있는 LED가 켜지는 겁니다. 안에 있는 LED가 점등이 되면 반대 방향에 있는 수신부가 빛이 이제 빛을 받으면 전기가 통하는 소자예요. 포토커플러가 이제 발광부와 수광부로 같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 신호가 요 신호를 결론적으로 CPU가 읽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유는 밖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은 24V를 사용을 하고요. 안에 있는 CPU는 5V예요. 그래서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신호를 주고받을 때 전압 차이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쇼트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절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절연의 한 가지 방법으로 빛으로 신호를 주는 매개체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에 포토커플러가 있어서 외부에서 24V로 신호를 주더라도 CPU가 값을 읽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 포토커플러가 이제 매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거 같은 경우는 QS80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요게 컴 단자가 되는 건데 컴 단자가 마이너스 컴을 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떠한 모델들은 이 안에 있는 내부의 LED가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플러스 컴을 갖는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냥 이제 싱크냐 소스냐를 나눠주는데 요게 그 국내에서는 단자 기준으로 해요. 단자 기준으로 지금같이 연결을 했으면 플러스 전류가 쭉 흘러 들어가서 스위치를 누르면 단자로 전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싱크 방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걸 싱크 모듈이라고 그래요. 싱크 모듈이라고 하는데 미쯔비시 애들은 컴 단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요. 컴 단자로 설명을 하면은 전기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빠져나오는 거죠.
전기가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기가 한 바퀴 돌으면은 컴단자로 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흘러나오는 거라서 얘를 소스 타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미쯔비시에는 그 컴단자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소스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단자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근데 입력단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싱크가 되는 거죠. 전류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싱크 타입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출력 모듈의 그 내부 회로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선을 하려면 그 여기 스크류 볼트에다가 실제 램프를 결선을 하고 똑같이 SMPS를 사용해서 전원을 DC 전원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연결해주고 내부에는 릴레이 이렇게 접점이 있는 거죠. 요 그림이랑 매칭을 시켜드리면 여기 있는 램프가 여기 있는 로드하고 이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건 릴레이 모듈이라서 전원을 AC를 쓸 수도 있고 DC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릴레이 모듈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DC 전압,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은 DC 전압을 사용을 한 거고요. 램프를 거친 거고, 램프 거친 게 내부에 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다시 컴단자를 통해서 0V로 흘러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이 접점을 온오프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기계를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출력 기기의 내부 결선도고요. 전반적으로 PLC가 흘러가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까 입력부에 스위치로 이렇게 결선을 하면 입력 단자에다가 스위치 연결을 하고요. 이건 이제 플러스 선입니다. 요 라인은 플러스 선이고요. 그리고 요 라인은 마이너스 선이에요. 근데 플러스 선에서 지금 스위치로 연결을 했죠.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들어가겠죠. 전기가 들어가서 포토커플러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포토커플러가 동작을 하고 이제 전류는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 포토커플러가 동작을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신호 라인이 메모리에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메모리에 연결되어 있어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해당 메모리가 그 1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가 프로그램 상에서는 매칭이 만약에 얘가 15번 메모리다. 그러면은 요 A 접점을 15번이라고 세팅을 해주면 프로그램 상에서는 요 A 접점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부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상에서 해당 어드레스, 해당 메모리에 해당되는 어드레스의 신호를 1값을 주면 그게 실제 메모리 값이 1이 되고요. 그 메모리 값이 1이 되면 출력 모듈에 마찬가지로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은 출력 모듈에 연결되어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나 또는 램프가 됐건 솔레노이드가 됐건 요 램프가 요 접점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흐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적인 PLC 디지털 입력이 신호가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연산이 돼서 디지털 출력이 나오면 그 밖에 있는 기기가 동작되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PLC가 실제 동작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실린더니까 조금 이따가 돌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장비를 직접 이제 돌려볼 건데요. 스위치를 먼저 연결을 해 보실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앞에 보시는 판넬에 전원이 옆에 있습니다. 우리 기계에 옆쪽에 보시면 스위치가 또 하나 있어요. 스위치를 올리시면은 아까 우리 스위치나 램프 달 때 SMPS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SMPS가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MPS에서 전원 플러스 24V하고 0V하고 여기 따온 거예요. 거기서 전원을 빼서 쓰시면 되고요. 네? 연결이 돼 있으시면 학생들이 실습하다가 나서서 그런 건데 그냥 연결을 해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근데 이해를 못 하고 계시면 직접 연결을 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학생들이 시스템을 안 빼서 이쪽만 다 일단 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장비 쪽은 그냥 달아두셔도 상관없고 현재 저처럼 이렇게 이 앞에는 깨끗하게 본의 아니게 그냥 막 빼주면 돼요. 정리는 나중에 천천히 하면 상관없고요. 선 다 제거되셨나요? 예, 우리 게 QX80 모델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스위치를 연결하시려면 이게 QX80 모델이 컴 단자가 마이너스 컴을 써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QX80 모델 매뉴얼에서 제가 캡처를 뜬 건데 원래는 컴 단자가 마이너스 컴을 쓸 수 있는 그 미쯔비시 타입으로 따지면은 이게 소스 타입이죠. 이제 입력 단자로 따지면 싱크 타입이고요. 그래서 컴을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는데 저희 거는 마이너스를 달아도 되고 플러스를 달아도 되게끔 상관없게끔 그러니까 입력 단자에 아까 여기에 지금 LED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LED 때문에 이게 싱크냐 소스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LED라는 것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흘러서 싱크냐 소스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모델은 80 모델이면은 컴 단자에 마이너스를 다는 게 맞아요. 이렇게 컴 단자에 마이너스를 다는 게 맞는데 저희는 이 장비가 미쯔비시 PLC만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게 어드레스를 보시면은 X0도 있고 뭐 I0이라고도 써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지멘스 PLC나 AD PLC를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 단자를 그 플러스만 또 쓸 수가 없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이건 딱 정해서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요 판넬을 옆에 있는 판넬을 제작을 할 때 안에다가 포토코프를 다시 또 하나를 다시 더 씌워서 심어놨어요. 그래서 컴 단자를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요거를 해놓은 이유는 뒤에 있는 또 센서들이 그 타입들이 결정이 돼 있어서 이 장비 기본 사양상 결정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는 플러스 컴을 쓸 겁니다. 이 컴을 플러스 컴을 쓸 거예요. 원래는 미쯔비시 QX 모델은 마이너스 컴을 써야 되는데 저희는 플러스 컴을 쓸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연결할 건데요. 이렇게 일단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컴 플러스 컴 쓸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X00 단자에서 스위치로 갈 거고요. 플러스에서 컴 1번 그리고 X00에서 스위치로 갈 거고요. 그리고 그 스위치의 컴 단자
컴이라는 건 컴은 공통 단자입니다. 하나의 단자에 기기가 다 물려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에다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연결한 걸 보여드리면 색깔을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플러스 24V에서 컴 1에다가 플러스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X00에서 PB1에 연결을 할 겁니다. PB1에 연결할 거고요. PB1에서 PB1의 콤단자요. PB1의 콤단자가 그라운드로 갈 겁니다. 우선 요거 세 가닥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세 가닥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X00가 스위치로 스위치의 콤단자는 이쪽으로 0V로 연결 다 되셨나요? 네. 연결이 다 되셨으면 요 회로가 지금 어떤 회로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지금 이 회로를 연결한 거예요. 플러스에서 지금 여기 이제 요 극성이 지금 바뀐 거죠. 여기 마이너스고 이거 플러스가 된 거죠. 플러스에서 PLC의 컴단자로 들어간 거고요. 내부에서 거쳐서 X0, 이게 X0입니다. X0에서 스위치로 간 거고요. 스위치가 마이너스로 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요거 연결한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0번에 저희 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0번에 있는 LED가 켜져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넣는 거 안 넣는 거 상관없이 현재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누르시면 여기 있는 PB1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요 위에 QX80 모델의 0이라는 곳에 불이 켜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스위치를 눌러보시면 요 위쪽에 위쪽에요. 여기 위쪽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PLC 입력 모듈한테 외부에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CPU는 이 값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X00를 빼서 그 밑에는 X01에다 연결을 하신 다음에 똑같은 스위치를 누르면 이번에는 01에다가 스위치가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01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쪽 보시면 1번에 불이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그 선 빼서 2번에 연결해가지고 스위치를 눌러보시면 3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이제 외부 스위치를 이용해서 PLC한테 신호를 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스위치인 경우는 그렇고 센서가 되면 센서가 작동하면 PLC가 그 값을 읽어갈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스위치를 2개만 연결을 할게요. 여기다가 연결 하나 하고요. 컴단자를 썼기 때문에 공통으로 컴단자를 쓰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안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내부에. 그래서 지금은 스위치를 하나 더 연결하려면 X01에서 옆에 있는 PB2에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번 스위치를 누르면 PLC 입력 모듈에 1번 스위치를 누르면 PLC의 입력 모듈이 0번에 지금 신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푸시 버튼 2번 PB2를 누르면 여기에 저기 숫자 1에 어드레스 LED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 연결한 게 X0와 X1에다 연결을 했기 때문에. 되었습니까? 신호 다 들어오십니까? 그럼 이제 요거를 프로그램이랑 이제 매칭을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안 되거나 질문 있으신 분?
그리고 다 되셨으면은 바탕화면이나 시작 프로그램을 보시면 웍스2라는 게 있어요. 웍스2. 웍스2. 이게 웍스2는 원래는 그 웍스2 나오기 전에 사용했던 게 GX 디벨로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디벨로퍼로 쓰다가 Q 시리즈, H 시리즈부터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다른 소프트웨어가 다 통합돼서 웍스2로 통합돼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웍스3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H 시리즈나 아까 말씀드렸던 Q 시리즈의 H나 V나 E 시리즈는 전부 다 웍스2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창이 왼쪽에 있고요. 혹시나 이런 내비게이션 창이 없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메뉴들은 뷰에 가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킹 윈도우에 내비게이션 찍으시면 다시 생겨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것보다 화면이 좀 작아서 내비게이션을 요거 그 클립 핀을 이렇게 안 찍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저는 이렇게 숨겨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쓰시면 돼요. 화면이 넓으시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처음에 뉴 만드시면 돼요. 뉴.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 뉴 했을 때 CPU 시리즈하고 타입하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우리 거는 Q 시리즈의 Q 모드로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그대로 해도 되는데, 아까 저기 늦게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FX 시리즈를 사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FX 시리즈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FX CPU를 선택을 하고 해당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웍스2에서 지원 가능한 시리즈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QCPU하고 LCPU, FX, QCPU의 A 모드도 가능하고요. Q&A CPU, A CPU 이게 구형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거는 여기에서 QCPU의 A 모드는 GX 디벨로퍼 웍스2를 깔을 때 GX 디벨로퍼도 같이 깔려요. 그래서 이제 디벨로퍼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거는 QCPU의 Q 모드로 요게 새로운 겁니다. A 모드가 옛날 거고 구형이고 Q 모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라서 QCPU의 Q 모드로 개발을 하시면 되는 거고, 타입은 우리 CPU 타입은 확인을 요 위에 CPU 모델 네임이 적혀 있습니다. Q03UDE 모델이라고 적혀 있어요. 확인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 모델 그대로 Q03UDE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타입 열어보시면 이게 다 CPU 종류예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위로 가면 갈수록 고사양의 CPU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03UDE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전부 다 심플 프로젝트로 구성을 하는데, 프로젝트가 되게 광범위하거나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거나 이럴 때는 밑에 있는 스트럭처를 짜는데 대부분은 심플로 작성을 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단독 장비까지는 심플 프로젝트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레이블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밖에서는 레이블을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인즉슨 제가 파악한 이유인즉슨 예전에는 이 레이블 사용이 되게 불편했었어요. 이 미쯔비시에서. 근데 웍스2에서는 사용하기 간편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레이블을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우선은 레이블을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프로젝트를 전부 다 레이블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랭귀지가 레더가 있고 SFC가 있는데, 동아시아 쪽은 거의 레더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레더 사다리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고요. 외국 계열은 ST 언어라고 해서 텍스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짜죠. 그래서 그 차이점은 레더도는 직관적으로 한눈에 봤을 때 이해가 좀 빠르고요. 텍스트 기반에 비해서. 근데 재활용 면에서는
레더도는 재활용률이 되게 떨어져요. 그림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쪼개서 다시 붙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텍스트는 잘라붙이기가 되게 편하고, 그러한 점으로 봤을 때는 재활용한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텍스트 언어가 훨씬 유용하고 직관적으로 빨리 배우고 빨리 써먹기는 레더 프로그램이 좀 편해서 동아시아 쪽은 레더를 좀 많이 씁니다. 레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왼쪽에 내비게이션 창이 이렇게 생기면서 프로젝트 탭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유저 라이브러리, 커넥션, 데스티네이션 이런 탭들이 생깁니다. 확인되셨나요? 먼저 해주실 일이 뭐냐면 파라미터에 들어가셔서 파라미터에 PLC 파라미터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전에 일단은 PLC하고 통신부터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커넥션, 데스티네이션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통신부터 뚫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거, 전체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커런트 커넥션 더블 클릭해 보시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환경들이 떠요. 근데 아마 저랑 좀 다를 겁니다. 이 창은 다 뜨셨죠? 네. 이 창 뜨셨으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컴퓨터 쪽에는 어떠한 걸로 통신을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컴퓨터 쪽에. 근데 컴퓨터 쪽에 USB로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거는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 거 USB 연결이 가능하다고. 컴퓨터에 있는 USB를 쓸 거라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시리얼 또는 USB를 클릭을 하시고 더블 클릭해 보시면 RS232로 쓸 건지 USB를 쓸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 모델 중에 QD2처럼 2가 안 붙여 있으면 USB로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걸 클릭하시고 USB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거는 이더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더넷 보드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CC-링크 보드라든지 CCI 컨트롤러 이거는 뭐냐? 별도로 보드를 판매를 합니다. 이 보드는 컴퓨터 그래픽 카드처럼 저기 이 미쓰비시 대리점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걸 사다가 컴퓨터에 꽂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는 없고 저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이더넷 보드, 즉 랜 카드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더넷 보드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밑에 있는 프로토콜이 TCP하고 UDP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TCP는 좀 안정적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밑에 있는 UDP는 확인을 안 해요. 데이터 던져놓고 확인을 안 하는. 그래서 속도 면에서는 UDP가 낮고 안전성 면에서는 TCP가 낮다고 하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그래서 TCP든 UDP든 상관없이 해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UDP로 해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PLC 쪽에는 또 어떠한 걸로 연결을 할 거냐는 건데 별도로 이더넷 모듈이 있는 경우에는 이더넷 모듈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PLC CPU 모듈에 이더넷이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어서 PLC 모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선택된 것들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되셨나요? 그런 상태에서 PLC 모듈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러한 창이 떠요. 되셨습니까? 창 뜨셨습니까? 네, 이 창에서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에 허브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커넥션 비아 허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해 놓은 거고요.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PLC의 IP 주소를 여러분들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Find CPU를 클릭을 하시면 네트워크에 신호를 한번 보냅니다. PC에서 쭉 이 미쓰비시 멜색 CPU가 응답을 보낼 수 있는 신호를 보내요. 브로드캐스트로 쫙 뿌려버려요. 그러면은 그 신호를 받은 CPU가 나 여기 미쓰비시 PS 있습니다 라고 신호를 응답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Find CPU를 클릭을 해보시면 물론 CPU가 전원이 켜져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응답을 이렇게 보내요. 현재 네트워크에 다 연결되어 있는 CPU가 다 보냅니다. 근데 지금 저도 하나밖에 뜨지 않은 이유는 아까 책상 밑에 허브가 별도로 있어서 지금 책상 밑에 허브가 다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 연결된 게 아니라 컴퓨터 2대하고 PLC 한 대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만 뜨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다른 PLC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도 전원이 켜져 있다. 그럼 여기에 여러 개가 떠요.
그러면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LC가 내부 그 IP를 19168.3.39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들어가요. 되셨어요? 여기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다 올라오셨으면 OK 누르십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PLC가 있냐 이런 뜻인데 현재는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서 No Specification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커넥션 테스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Successfully Connected with Q03UDC BO라는 메시지가 떠야 돼요. 그럼 연결이 된 거예요. 혹시 하실 때 중간에 방화벽 관련된 메시지 창이 뜨거나 하면 Yes를 눌러주시면 돼요. 혹시나 이렇게 하시다가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에서 방화벽 관련 메시지 창이 뜨는데 그것도 아니오 하면 또 신호가 차단되니까 방화벽 관련된 거 뜨시면 Yes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PLC랑 연결이 됐다라고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쯔비시 웍스2를 사용하실 때는 필히 마지막에 OK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서 OK 누르지 않고 창을 닫아버리면 지금까지 세팅한 게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통신 설정이 끝난 거예요. 통신 설정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탭을 찍으시면 위쪽에 파라미터 아까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있었잖아요. 파라미터에 들어가셔서 다른 거는 건드실 거 없고 프로그램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할 게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메인 프로그램이 똑같이 여기 올라와 있고요. 이 메인 프로그램을 나는 돌리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메인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시고 인서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인서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메인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메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스캔 방식으로 돌아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고 그냥 세워둘 거냐, 웨이트, 아니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연산을 시킬 거냐, 스캔, 또 그 밑에는 이니셜, 처음에 한 번만 실행시킬 거냐, 이니셜, 그리고 픽스드 스캔, 고정 시간 간격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메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스캔 방식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매 주기마다 그냥 계속 연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IO 할당, IO 어사이먼트에 들어가시면 이게 한번 수정이 된 값은 색깔이 바뀌어요. 수정이 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요. 수정이 값이 바뀐 것들은 남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서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색깔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커넥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드 PLC 데이터를 누르시면은 현재 PLC의 하드웨어 목록이 그대로 딸려 올라옵니다. 누르시면 리드 PLC 데이터를 누르시면 PLC 슬롯에 각각 슬롯에 CPU 연결되어 있는 거, 입력 슬롯 2개 연결되어 있는 거, 출력 슬롯, 통신 모듈, 위치 결정 모듈이 연결되어 있는 게 한 번에 다 올라옵니다.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세팅 해놓고 가는 게 좋고요. 뭐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기다 모델 같은 것도 다 기입을 해 놓으시면 다음에 프로그램 봤을 때 아 이거 PLC가 어떤 모델로 구성이 돼 있었지까지 알 수가 있는 건데 다들 좀 귀찮아서 안 하죠. 이렇게 세팅하셨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 END를 누르셔야 돼요. END를 누르지 않으면 파라미터 설정한 게 날아갑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